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손톱과 머리카락이 한동안 계속 자란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을 열어보니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더라는 오싹한 괴담도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죽으면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도 호르몬도 전부 멈춥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죽은 몸은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가 쪼그라듭니다. 살이 뒤로 물러나니까 손톱과 머리카락이 원래보다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자란 게 아니라 몸이 줄어든 겁니다. 한 법의학자는 이 속설을 두고 순전한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안다고 믿는 것들, 그 절반은 틀렸거나 진실이 훨씬 더 이상합니다. 오늘은 그 진짜들, 30가지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혼의 무게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몸무게가 21g 줄고 그게 빠져나간 영혼의 무게라는 이야기. 영화 제목으로도 쓰여서 유명하죠. 그런데 이건 1907년에 한 의사가 있었던 엉터리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임종 직전 환자 6명의 몸무게를 쟀는데 정작 21g이 줄어든 건 그중 단 1명뿐이었어요. 죽은 직후엔 땀이 증발하고 폐에서 공기가 빠지면서 무게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걸 통제하지 못한 거죠. 개로 똑같이 실험했을 땐 그런 감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21g은 과학이 아니라 우연이었습니다. 잘린 머리는 어떨까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사람이 잠깐 눈을 깜빡이거나 자기 이름에 반응했다는 이야기 꽤 진지하게 떠돕니다. 그런데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처형된 머리가 반응했다는 1905년 기록은 훗날 프랑스 의학 아카데미가 반박했습니다. 잘린 머리의 눈은 동공이 풀린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요. 과학자들의 결론은 목이 잘리면 의식은 몇 초 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은 직후 눈이 움찔하는 건 무의식 반사일 뿐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죽음은 한순간일까요? 심장이 멎는 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꺼진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학적으로 죽음은 한 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뇌와 장기, 세포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천천히 죽어갑니다. 죽음은 스위치가 아니라 서서히 꺼지는 조명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종을 지키는 분들 사이엔 오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거죠. 이건 2020년에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더는 반응이 없는 임종 환자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소리에 대한 반응이 건강한 젊은이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킬 때 건네는 마지막 말은 정말로 가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단서가 붙습니다. 연구가 확인한 건 뇌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소리를 말로, 의미로 이해했는지는 아직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과 그 뜻을 알아듣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도 말이 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지막 인사는 충분히 할만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어떤 사람의 뇌에서는 전기 신호가 폭발하듯이 솟구칩니다. 그것도 기억을 떠올릴 때 나오는 종류의 뇌파가요. 2023년 미시간대 연구입니다. 생명유지장치를 뗀 환자 4명 중 2명에서 심장이 멈춘 직후 수십 초 동안 이 뇌파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연구진은 이게 죽기 직전 주마등의 정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식이 있었다고 단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마등은 미신이 아니었냐고요? 죽기 직전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그냥 상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뇌파가 하필 기억을 떠올릴 때 나오는 신호와 같았으니까요. 주마등은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설명을 찾아가는 중인 현상입니다. 진짜로 인생이 보이는지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본 사람은 돌아와서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산소 이야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산소가 끊기면 뇌가 5분 안에 망가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냥 두면 뇌세포는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천천히 죽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심폐소생술로 산소를 다시 넣어주면 산소가 끊겼던 세포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되살리려는 행동이 손상을 키우는 역설이죠.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살아난 사람 중 일부는 빛이나 터널, 몸에서 빠져나온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임사체험이죠. 심장이 멎었던 사람의 대략 5에서 20명 중 1명꼴로 이런 체험을 보고합니다.
다만 이걸 사후 세계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 뒤에 멈춤 심장이 저절로 다시 뛰기도 합니다. 아무 처치도 안 했는데요. 되살아난 인물의 이름을 따 라자루스 현상이라 부릅니다. 2022년까지 전 세계 27개국에서 76건이 보고됐습니다. 보통 소생술을 멈추고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언하기 전에 일정 시간 지켜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몸의 모든 활동이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죽은 뒤 며칠 동안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유전자가 수백 개나 있습니다. 연구진이 죽은 동물을 추적했더니 1000개가 넘는 유전자의 활동이 바뀌었고 상당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좀비 유전자입니다. 몸은 죽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스위치는 한동안 더 켜져 있는 셈이죠. 법의학자는 시신만 보고도 언제 죽었는지 역으로 계산합니다. 3가지 변화를 읽어서요. 먼저 몸이 굳습니다. 사후 경직이죠. 죽고 약 2시간 뒤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하루쯤 지나면 다시 풀립니다. 다음은 피가 중력을 따라 아래 고여 생기는 보라색 반점입니다. 6시간쯤 지나면 위치가 고정돼서 누가 시신을 옮겼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은 식어가는 체온입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이렇게 시간을 적어둡니다. 부패는 정해진 순서를 밟습니다. 신선기, 팽창기, 활성부패기, 진행부패기, 그리고 백고라 5단계죠. 이 중 팽창기엔 몸속 세균이 만든 가스 때문에 시신이 최대 2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뼈만 남는 백고라까지는 환경에 따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온도와 습도, 벌레가 닿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 독특한 죽음의 냄새도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 물질의 이름부터 직설적입니다. 하나는 시체라는 단어에서 따온 카다베린, 다른 하나는 썩다에서 따온 푸트레신입니다. 실제 부패 냄새는 이런 물질 800가지가 넘게 섞인 칵테일입니다. 조금 선뜻한 사실 하나, 같은 분자 중 일부는 발효 음식이나 어떤 꽃 향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삶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화학적으로는 이웃인 셈이죠. 시신 한 구는 땅의 작은 생태계까지 만듭니다. 학자들은 이걸 사체 분해 섬이라고 부릅니다.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흙에 영양분을 쏟아붓는데 처음엔 농도가 너무 높아 주변 식물을 죽입니다. 그러다 흙의 성질이 바뀌면서 그 자리에 자라는 풀과 나무의 종류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흙과 식물의 변화만 읽고도 안 매장된 시신을 찾아냅니다. 죽은 몸이 자기가 묻힌 자리를 식물의 언어로 알려주는 셈이죠. 이제 숫자로 넘어가 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합쳐 약 1170억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80억 명은 역사상 태어난 모든 인간의 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3%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산 사람들의 세상에 산다고 느끼지만 숫자로 보면 이곳은 압도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수인 행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약 16만 명, 1년이면 약 6,20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초 단위로 쪼개면 1초에 약 2명꼴입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듣는 몇 초 사이에도 어디에선가 여러 사람이 삶을 마쳤다는 뜻이죠.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뜻밖입니다. 사람들은 암이나 사고를 떠올리지만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조용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한 해에 약 2천만 명, 전체 죽음의 3분의 1가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평균 1.5초마다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상당수는 흡연이나 식습관처럼 미리 손 쓸 수 있는 원인에서 옵니다. 가장 많은 죽음을 주는 원인이 동시에 가장 많이 막을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금 으스스한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1년 중 다른 어떤 날보다 바로 자기 생일에 죽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스위스에서 사망자 약 240만 명을 분석했더니 생일에 죽는 비율이 평균보다 14% 가까이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축하의 날과 마지막 날이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가장 위험한 동물은 뭘까요? 상어나 뱀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모기입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같은 병을 옮겨 해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말라리아 하나만으로도 2023년에 약 2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주 붙는 과장이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역사상 모든 인간의 절반을 죽였다는 말이죠. 이 절반이라는 숫자는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인류 전체 죽음의 약 5% 수준이었습니다. 진실도 충분히 무서우니 과장까지 보탤 필요는 없죠. 무서워하는 죽음과 실제로 위험한 죽음은 다릅니다. 상어에게 물려 죽는 장면은 누구나 무서워하죠. 떨어지는 코코넛이 상어보다 사람을 더 죽인다는 말도 유명한데 그 코코넛 통계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진짜 비교는 이겁니다. 평생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상어에게 죽을 확률보다 약 4만 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오는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곁에 있는 흔한 죽음엔 무뎌집니다. 죽음은 이제 온라인에도 쌓입니다. 우리가 남긴 SNS 계정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남아 거대한 디지털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옥스퍼드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신규 가입을 다 멈춘다고 가정해도 이번 세기 안에 최소 14억 명의 사용자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대략 2070년쯤이면 죽은 사람의 계정이 산 사람의 계정보다 많아집니다. 언젠가 우리는 산 친구보다 떠난 사람의 프로필을 더 많이 스크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놀랍도록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토라자족은 가족이 죽어도 곧장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시신을 집에 모시며 죽은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 부르고 매일 음식과 물,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무덤에서 조상을 꺼내 깨끗이 닦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에겐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천천히 작별하는 긴 과정입니다. 티베트에는 하늘 장례 천장이 있습니다. 시신을 산 위에 올려 독수리가 먹게 하는 방식이죠.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몸은 죽으면 빈 그릇일 뿐이고 그 그릇을 짐승에게 내주는 것이 마지막 배품이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평민의 장례였지만 지금은 독수리 수가 줄면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장도 오해가 있습니다. 화장한 뒤 유골함에 담겨오는 가루, 흔히 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재가 아닙니다. 화장로 온도는 1000도 안팎이라 살과 조직은 다 타 없어지지만 뼈에 단단한 미네랄 성분은 남습니다. 그 뼈 조각을 전용 분쇄기로 곱게 갈아 만든 것이 우리가 받는 유골입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타고 남은 재가 아니라 곱게 빻은 뼈인 거죠. 요즘 미국에서는 새로운 장르가 빠르게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흙으로 되돌리는 인간 퇴비장입니다. 시신을 나무칩이나 집과 함께 밀폐된 통에 넣으면 몇 주 만에 흙으로 분해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흙 한 트럭분이 나오고 유족은 그 흙을 받아 나무를 심거나 정원에 뿌립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다른 생명을 키우는 흙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조금 우픈 이야기. 19세기 사람들에겐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사실은 살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땐 사망 판정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안전관이라는 게 줄줄이 발명됐습니다. 관 속에 손에 끈을 연결해 깨어나면 땅 위에 종을 울리게 한 장치였죠. 독일에서만 30종이 넘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장치로 실제 살아난 사람의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로 부푼 시신이 종을 잘못 울리곤 했죠. 마지막 30번째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아는 아마도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우리 행동을 실제로 바꿉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죽음을 잠깐 떠올리게 한 뒤 행동을 살피면 자기 무리와 신념을 더 강하게 지키려고 하고 바깥 사람들에게 더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화와 관계라는 울타리를 더 꽉 붙드는 거죠. 오늘 본 30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몸이 어떻게 식어가는지, 뇌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떠나보내는지,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하는 것도 죽음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무서워서 외면하는 대신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